독재자에게 충성하는 광기의 집단, 친위대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만든 집단인 친위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권력과 이념의 공통점은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나라들도 구성원들 간 결속이 약해지며 내부로부터 붕괴가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건 누가 뭐래도 독재자들이죠. 독재자는 집권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무리를 하기 마련이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독재자는 항상 암살이나 쿠데타 등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사니 발쭉 뻗고 잠들 날이 없는데요. 그래서 역대 독재자들은 군대를 장악해서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열중해왔죠. 독재자가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친위대라는 집단이 탄생하는 기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나치의 수괴였던 히틀러를 들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무섭게 자신의 이념을 실천한 히틀러는 총통의 자리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모든 야당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을 탄압했으며 독일의 재무장에 몰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히틀러에게 반기를 드는 이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살아남기 위해 해외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독일 사회와 경제는 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히틀러의 집요하고 즉흥적인 정책들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통해서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의 집념은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인 2차 대전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음에도 독일에서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히틀러의 권력에 그 누구도 쉽사리 도전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히틀러에게 친위대인 슈츠슈타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25년 히틀러의 경호를 목적으로 창설된 슈츠슈타펠은 단순한 정치 깡패에 가까운 집단이었지만,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후에는 독일군과 함께 전투까지 벌이는 무장 친위대로 진화했는데요. 슈츠슈타펠은 독일군의 히틀러 반대파를 견제하고 히틀러의 권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게다가 슈츠슈타펠은 싸우는 역할만 맡은 게 아니었는데요. 무려 청소년을 대상으로 히틀러 우상화 교육을 이끄는 집단인 히틀러 유겐트까지 존재했던 것이죠. 본래 히틀러 유겐트는 표면적으로 청소년 교육과 체육 활동을 권장하는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은 우상화 교육은 물론 기초군사 훈련을 진행해 전쟁에 필요한 소년병을 양성하는 군사훈련소나 다름없었는데요. 여기에 나치와 히틀러에 대한 광적인 세뇌를 시키는 건 덤이었죠. 실제로 2차 대전 초기부터 히틀러 유겐트의 청소년들은 전선 후방에서 단순 노동과 부상자 관리를 맡았고, 방공호 같은 시설을 만드는 데도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격화되자 실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는 아예 제12SS 기갑사단처럼 히틀러 유겐트 출신만 모여있는 부대도 있었습니다. 이 부대가 만들어진 이유는 히틀러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한 젊은 청년들이 모이면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부대인 만큼 2차 대전 초반에는 좋은 장비와 보급을 받았고, 폭넓은 실전 경험을 가진 장교와 부사관의 지휘를 받았죠. 하지만 제12SS 기갑사단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치에 대한 환상과 세뇌로 똘똘 뭉친 집단 아니랄까봐 나치와 히틀러에 대한 맹목적 충성에 앞선 광기 어린 행동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순진무구한 소년들로 보였던 제12SS 기갑사단은 실전에 투입되기 무섭게 잔혹하기 짝이 없는 살인귀 집단으로 돌변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 배치되었을 당시에는 레지스탕스에 대한 보복으로 근처에 사는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했고, 팔레즈 포위전에서도 캐나다군 포로를 학살해 공분을 샀는데요. 굳이 제12SS 기갑사단이 아니더라도 히틀러 유겐트는 나치의 막장스러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 중반부터는 전선에서 무장 친위대 및 독일군과 함께 독일 본토로 몰려든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야 했고, 도망치려 했다가는 총살당하기 일쑤였는데요. 히틀러 유겐트는 나치의 광적으로 사로잡힌 청소년을 육성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인큐베이터였을 뿐이었죠. 청소년으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평범한 유년기를 빼앗고 국가가 저지르는 범죄에 동조하게 만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 유겐트는 히틀러가 퓨러벙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에도 독재자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남고 말았는데요. 히틀러 유겐트는 끔찍한 범죄였지만 체제 유지와 권력이 가장 중요한 독재자들에게는 그저 유용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히틀러 유겐트와 비슷한 단체들이 등장하며 독재 정권의 앞잡이로 쓰이는 경우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이 중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는 바로 중국의 홍위병입니다. 대부분 14세에서 20대 중반의 청년들로 구성된 홍위병은 마오쩌둥의 이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집단이었는데요. 이런 홍위병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때는 1966년에 일어난 문화 대혁명이었습니다. 무차별적인 파괴에 앞장선 이들 때문에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유산은 그야말로 리셋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이는 중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당했던 때보다 더 많은 유산이 파괴당하는 미쳐버린 결과로 이어져 중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시킨 흑역사 그 자체로 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문화 대혁명이 벌어진 10년 동안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학살당했고, 이 과정에서 총살뿐만 아니라 돌로 치고 생매장하는 등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주는 모든 수단이 쓰였죠. 이처럼 수천 년의 유산을 잃고 2천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비극이 벌어졌던 이유는 홍위병의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목적은 짧은 기간 안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해 서구열강을 앞지르겠다는 포부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성장에 방해가 되는 과거의 유산을 모조리 청산하고 현재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지만 실상은 홍위병이 주도한 파괴와 학살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당시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의 지위가 성역화되어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광기 어린 운동을 막을 수 있는 인물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마오쩌둥은 자본주의 세력이 중국에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 청년들이 노력해야 한다며 홍위병을 미쳐 날뛰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홍위병은 평소 안이 꼽게 보던 지식인들을 해외 문물에 찌든 특권층이라며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수, 의사 등 소위 지식인들이 중국 사회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렸고 중국 사회는 뭐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없는 막장으로 치달았죠. 하지만 홍위병이 득세하며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범죄 집단이 되자 마오쩌둥마저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홍위병은 1968년부터 시작된 상산하향 운동으로 농촌으로 강제 이주당하는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마오쩌둥을 신격화하여 맹목적으로 떠받들고 그의 사상을 실현하는 앞잡이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그 말로는 비참한 토사구팽이었죠. 한편 마오쩌둥 이외에도 독재자가 홍위병 같은 친위대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을 징집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은데요. 이란의 호메이니 정권 역시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광적인 시아파 소년부대를 만들어 투입했습니다. 이런 소년병 중에는 지뢰밭에 돌격하는 인간 방패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경우도 있어서 히틀러 유겐트나 홍위병의 사례처럼 독재 정권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이기에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앞선 사례와 비슷한 광경을 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에도 붉은 청년 근위대라는 히틀러 유겐트와 매우 비슷한 성격을 가진 준군사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청년 근위대는 1970년대 김일성의 지시로 북한의 예비군 확충을 위해 창설되었는데요. 청소년으로 구성된 붉은 청년 근위대는 어릴 때부터 김씨 일가에 대한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이들은 평시에는 히틀러 유겐트와 마찬가지로 군에서 잡리를 부여받아 일하며 홍위병처럼 반동분자 색출을 수행하는데요. 우리나라 예비군은 구성원 전원이 성인이지만 북한은 아예 대놓고 소년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때마다 붉은 청년 근위대가 군사훈련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유사시에는 이들도 정규군과 함께 김씨 일가의 인간 방패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열악한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 일가에 대한 광적인 세뇌를 받은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한반도가 전쟁으로 통일된다고 해도 이들은 사회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히틀러 유겐트 출신들이 전후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고려하면 붉은 청년 근위대 출신들 또한 세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이런 걸 보면 다시 한번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됩니다.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만든 집단인 친위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